자, FAT 2급 71회 기출문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AT 2급은 전산회계 2급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시험이 전산회계 2급보다도 오히려 쉽다. 수준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2급의 한 60% 정도. 대신에 이제 그 찾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찾아가면서 실기까지 같이 한번 부지런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업무 출장으로 인해서 기차 요금이니까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결합관계는 차변과 대변의 요소가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비교통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과 현금은 대변에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 요런 게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2번의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에 회사의 그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추고 가해 책임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은 실무자잖아요. 근데 그 재무제표에서 분식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다? 경영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지영이가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자본 수익, 이건 이제 시산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정답은 시산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붕괴나 전기가 누락이 되면 시산표상에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대화의 내용은 시산표 4번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매출 채권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두 가지만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기타 채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7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 살 때 들어가는 운임은 원가에 포함하니까 상품의 매입금액 30만 원과 매입 운임 2만 원을 더해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32만 원이 정답이 되고요. 판매자 운임은 운반비, 광고선전비 해당이 없죠. 자, 그래서 32만 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수명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공식을 잠깐만 보면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게 되면, 자, 매출원가를 빼주잖아요. 그럼 매출 뭐가 나와요?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라고 하는 금액 35만원에서 자, 매출원가를 빼주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35만원에서 그죠? 매출원가는 15만원. 자, 그러면 빼주니까 얼마 나왔어요? 20만원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복리후생비하고 임차료 요 두 개죠.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판비는 4만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빼주니까 영업이익은 얼마 나온다? 16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16만원인가요? 4만원. 자, 여기에서 35만원에서 여기 급여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급여도
계산하니까 9만원이 되네요. 죄송해요. 자, 9만원. 자, 빼주니까 11만원이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계정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1번 배당금 수익은 수익계정이고 여기 선수수익은 부채, 미지급 비용도 부채,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죠. 우리가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서 배웠던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대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당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냐면 4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만원 중에서 충당금이 4만원 있었는데 자, 지금 실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5,000원만큼을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얼마가 남았겠어요? 25,000원만큼이 지금 충당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번에 결산 시 대손상각비가 만원이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계상하는 비용이, 자, 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이랬으니까, 총 얼마큼 충당금을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35,000원만큼을 모아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통화대형 증권,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여기서는 요것만 현금성 자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40만 원이 총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비전 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 관련돼서 깔게 되면 이런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프로그램이죠. 자, 이때 여기 그 네모난 거 있죠. 자, 네모난 걸 누르게 되면 이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와서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실무 수행의 첫 번째가 기초정보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다음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수행과제를 수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료 설명이 하나은행에서 지금 하나은행이죠. 계좌를 개설하고 보통예금을 통장을 발급받았대요. 이렇게 통장을. 그래서 이걸 그 수행해야 되는 것이 뭐가 나오냐. 통장을 참고해서 거래처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거래처 등록을 어디에서 하느냐. 기초정보관리에 보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탭이 똑같이 3개가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그 다음에 카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은행이니까 당연히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그쵸? 금융거래처에다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코드 자동으로 그 정렬 기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요 중간에 껴 있는데 여기다 커서를 집어넣고 자, 여기다 뭐라고 나왔느냐 98005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9800을 찍고 하나은행 보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이렇게 찍고 계좌번호도 찍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시험의 답안은 여기까지. 여기 제가 지금 계좌 개설점 하나은행의 서대문 여기 보면 서대문 지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입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입력을 하면 우리가 기초정보 입력한 거랑 같더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이 나와 있죠. 자, 98005 하나은행 계좌번호 찍어주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 계좌번호가 떠요. 이렇게 계좌 개설점만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하나은행 서대문 이렇게 찍으면 끝 하고 커서가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는 우리가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닫아주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알겠죠?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6월이니까 여기에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6월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미지급 명세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지급금.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미지급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미리 찍었죠. 지금 여기에. 그럼 여기다가 F2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자, 뭐라고 한다? 우리 자동차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뜨잖아요.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하나 컴퓨터니까 여기다가 하나 찍으면 하나 찍어보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다? F2키를 눌러서 하면 거래창 뜨죠.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하나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거래처 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F2키 눌러서 한다는 거. 그죠? 똑같아요. 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그랬으면 두 가지 요런 형태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다시 메인 화면을 들어갈게요. 닫으셔도 되고. 자, 이제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로 입력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근데 우리가 성호품비로 하지 말고 여기다 뭐라 그랬다?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차변에 사무용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자, 날짜가 지금 6월 10일 날이에요. 그쵸? 자, 6월 선택하고 10일 찍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미 찍었어요. 자, 날짜 10일 찍고 그 다음에 출금 전표잖아요. 자, 똑같아요. 출금 몇 번? 1번 하고요. 여기다가 사무 찍으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의 사무용품비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액 찍어주시고 항상 엔터로 찍어서 다음 칼럼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저장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도 들어갈게요. 자, 다음 제도 전표 입력하는 건데요. 날짜가 언제냐 봤더니 6월 30날에 지금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30 찍어 볼게요. 제가 입력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볼게요. 영업부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거 출금 전표로 하니까 출금은 1번으로 하는 거죠. 그죠? 1번 누르시고 이렇게 자동차세를 내거나 재산세를 내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800번대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시고 엔터 해서 밑으로 칼럼이 내려오시면 입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세 번째 문제죠. 보통예금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자, 자료 설명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비바이디 커피에 5천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25년도 3월 30일인가 1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7월 10일서부터 3월 30일이니까 그죠? 우리가 7월 달까지면 1년인데 단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7월 10일 날 거래가 발생한 거니까 7월하고 10일 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변의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자, 여기 문제를 좀 알아두시겠어요. 우리가 K랩에서는 채권 채무 계정만 거래처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이 예금에 관련된 거 있죠. 보통 예금 이것도 거래처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거 입력을 하면 대체전표로 입력하니까 자 차변에 3번 하고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채권이니까. 그래서 비발디 커피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5천만원 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나갔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은행 보통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하고 엔터 이렇게 내려주면 입력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거래 명세서 보고 또 자료를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200만원 현금으로 받았다. 또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고 상품 매출하고 현금 2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러면 채권 채무를 항상 거래처 등록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날짜는 7월 20날이에요. 그러면 7월 20날짜로 우리가 하게 되면 대변서부터 먼저 찍을게요. 그럼 대변에 찍으면 30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차변에 현금하고 외상 매출금. 근데 이거는 우리가 K랩에서는 자동으로 금액이 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더존에서는 금액을 다 입력해야지만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공색에 찍는 거는 플러스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더존 만든 프로그램 기술자가 K랩도 같이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나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고서 우리가 입력하는데요. 날짜가 보니까 언제 날짜예요? 지금 여기 날짜가 보니까 8월 10일 날짜에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8월 10일 날짜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8월 10일 날짜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복 유니폼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직원들의 근무복을 유니폼을 갖다가 구입했으니까 이거 복리후생비잖아요. 그죠? 자,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자, 무슨 카드로 했는가 봤더니 지금 삼성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권 채무 계정은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은 우리가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이니까 자 거래처 등록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 및 매각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자료 한번 잠깐만 보시면 여기 보니까 매수한 금액이 800만원이고 매도한 금액이 7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손익금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사냐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800만원에 사서 700만원에 매각하고 100만원만큼 손해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날짜가 언제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8월 20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8월 20날 그러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800만원 팔 때는 무슨 가? 원가. 근데 보통 예금으로 700만원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단기 매매 목적으로 해서 자 800만원 700만원 매각하고 받은 내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입금된 것이 700만원 입금됐죠. 자 보통 예금 신한은행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됐다라는 거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한 것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된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붕괴나 뭐 이런 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잘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빙에 관련된 전표인데요. 자 화재보험료를 낸 그거 영수증이에요. 자 화재보험료를 가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보험료가 총 얼마가 나갔느냐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자 날짜는 8월 25일이네요. 자 8월 25일에 보니까 지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상품 보관용으로 하는 거죠. 공장이 아니라. 그래서 800번대의 보험료를 했고요. 보험료 금액이 187만원이에요.
자, 요 금액이 현금으로 나갔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구입하는 문제네요. 자, 거래 명세서에 보니까 위하고, 즉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네요. 300만 원짜리. 자, 여기 보면 비대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위하고 구입을 하고 대금은 다음날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프트웨어라고 구입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날짜가 일단 9월이니까 9월 29일 날로 입력을 하고요. 그럼 차변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금은 뭐 했다 그랬어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미지급금 채권 채무 계정은 거래처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반 전표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표 수정에 관련된 걸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자고요. 보통예금 신협은행의 거래 내용인데, 자, 여기 보니까 2,681만 원을 주식회사 망고식스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번 자료 설명을 읽어볼게요. 망고식스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신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처음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12월 자 10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요거를 신협은행으로 고쳤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한은행을 뭘로 고쳐주면 된다 그렇죠. 신협은행으로 고쳐주면 끝.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고쳐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한번 볼게요. 9월 20날이네요 자 9월 20날 자 지금 아마 들어가시게 되면 도서인쇄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서구입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중복으로 입력됐다 그러니까 하나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복으로 입력된 거에다가 체크 하나만 체크하시고 위에 보면 삭제라고 나와 있는 키 나와 있죠. 그죠? 삭제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결산. 자, 우리가 이제 결산은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이 있어요. 수동 결산은 직접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 날 직접 결산 분계를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 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 분계는 결산 자료 입력에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소모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비용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분계를 했겠어요? 차변에는 소모품비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비품 하니까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미리아 하니까 미사용액을 적게 되니까 5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4,3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1월서부터 12월 선택을 다시요. 1월서부터 12월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2월인데 자 요런 창이 떠요.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개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 그 그대로 45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451번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금액 4,300만원 이렇게 찍어 주시고 자
밑으로 커서를 내려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전표 추가라고 나온 거 보이십니까? 자, 전표 추가 누르시면 전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삭제하시면 다시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었던 거 있죠?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얘가 붕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이런 붕괴가 나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거 지워보고, 자,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표 추가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제가 이거를 지워가지고 그랬나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볼게요. 결선자료 입력 다시 들어가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하시고, 자, 아니요 불러볼게요. 여기다가 451번 찍으라고 그랬죠? 자, 하시고 확인. 여기다가 4,300만원 찍었어요. 하고 전표 추가.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볼게요. 12월 31일. 자, 요런 붕괴가 떴죠. 그죠? 자동으로.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금액 찍고 전표 추구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수동 붕괴하고 아까 소모품에 관련된 수동 붕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붕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정답 이렇게 해야지만 정답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를 쓸 때는 컴마를 찍어 주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4만 찍어야 되는데 4건 3회 뭐 이렇게 안 되고 코드 번호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1번이라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번자를 들어가면 안 되고 숫자만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을 채점하는 그 기계가 이런 한글이라든지 이런 거 못 읽어드리나 봐요. 그래서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11번서부터 해서 여기 30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찾는 문제, 장부 찾는 문제. 어려운 게 없어요. 다 가르쳐 주는 문제라. 그래서 저랑 같이 찾는 문제 한번 쭉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메인 화면을 이제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 조회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는 거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처 등록은 기초 정보에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눌러주고, 자, 이제 보니까 은행에 관련된 거 있으니까 금융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일이 보시면 돼요. 국민은행 보통 096-24-0094-123 맞죠? 신한은행 보통 요것도 308-24-3745 맞는 거고요. 농협 여기 보니까 201인데 틀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3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배점은 3점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닫으시고 거래처 원장으로 가요. 자, 거래처 원장은 어디 있어요? 전표 입력 장부에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날짜를 조회하는 거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하고요. 여기 보면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한다? 25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하고 자, 이때 거래처를 선택할 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택을 해주면 거래처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래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진빌딩은 700만원 있잖아요. 잔액이. 그죠? 그 다음에 더존소프트
더존 소프트는 여기잖아요.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은비값이 297만 원, 우리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죠? 1600.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또 요번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래요. 그럼 요번에는 103번으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죠. 자,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나왔어요? 자, 신한은행에 관련된 거,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냐 그러면 3,700만 원 적어 주시면 돼요. 숫자만 적어야 돼요. 37, 0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또 나왔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미지급금 적으라고 그랬죠? 여기 253번. 자, 눌러서 엔터. 그런데 여기 삼성카드에 관련된 거 물어봤잖아요. 요거. 그럼 요 금액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7998200.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라. 그럼 예적금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면 여기 있어요. 금융. 예적금 현황이라고 보이세요, 지금?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날짜가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한은행서 이제 신협은행서부터 보는 거잖아요. 자, 잔액이 예금 잔액으로 오른 건데 틀렸죠? 국민은행도 틀렸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요 맞았죠? 오른 것을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장 들어가보자고요. 분계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럼 분계장 보니까 9월 1일서부터 9월 30날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9월 1일부터 9월 30날 하고요.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전표가 일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눌러봐요. 일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출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출금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출금 전표는 몇 건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맨 밑에 하던 뭐 34건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예.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월계표. 1월계표.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8월에 발생한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8월에 발생한 거니까 8월 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도 현금 지출이 가장 큰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코드 번호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코드 번호가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몇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821번이라고 나와 있죠? 821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자,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 볼게요. 자, 현금 출납장 여기 있죠? 현금 출납장. 자, 현금 출납장에 보니까 6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6월 30날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출납장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6월 달 쭉 내려가서 요게 잔액이잖아요. 그죠? 현금의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19456-81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현금 출납장 8월 달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다가 8월 1일서부터 그죠? 8월 31일까지 선택하시고 자, 이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8월 달의 잔액은 자, 8월 달에 출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그럼 8월 달 순수한 출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는 하루 동안, 일개는 하루 동안, 월개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65285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에 관련돼서 자, 손익계산서로 들어갈게요. 자, 손익계산서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12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품 매출이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요 금액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별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도서인쇄비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맞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소모품비 틀렸고, 광고선전비 틀렸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평가 문제,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매출원가가.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복리후생비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복리후생비 금액 여기에 16073 찾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요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영업 외비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12월달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단기 매매증권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7천만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얼마냐? 1억 6천. 그죠? 그 다음에 소모품 잔액 얼마냐? 50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자, 소프트웨어 한번 찾아보자고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있죠? 300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본금 요 금액이죠. 자, 자본금 5둘두 904 570 이렇게 해서 해주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보면 유동비율이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계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지금 여기는 단기고 여기는 전기예요. 알겠습니까? 보이시죠 지금? 그러면 전기분 유동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전기분. 그러면 유동자산이 얼마예요? 자, 여기 보니까 유동자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왔죠? 414300. 여기에서 분자가 되는 거. 유동부채는 여기잖아요. 그죠? 유동부채.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자, 나눠주는 거잖아요. 분자해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면 540%가 나오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고서 숫자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눠주는 거니까 이것도 전기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보고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2이고잖아요. 2이고 2억 2,900만 원에서 매출액이 얼마예요? 5억 8,300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니까 39% 나오죠. 그죠? 그럼 39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것도 540 이렇게 적으면 끝납니다. 자,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저장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산액의 2급 시험 문제예요. 문제 쉽지 않아요? 두세 번만 풀면 여러분들 전산액의 2급 쉽게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회계 2급 이렇게 시험도 같이 보셔서 자격증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입력하거나 하는 것들 찾아내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